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4월 1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2021년 2분기가 시작입니다. 이번 2분기에 LB는 할 일이 많이 있는데요. 그동안은 리보스라닙의 효능과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이젠 확실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그런 단계로 보여집니다. 바이오 그룹으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위암 말기로 NDA 신청, 그리고 선양 남성암의 임상 이상 완료, 그리고 빠른 상업화, 이민요믹 역시 교모세포종 ITI 1000의 임상 이상 완료와 빠른 상업화. 일단 이렇게 세 개만 해도 LB의 가치를 충분히 한 단계 업 시킬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게다가 선양 남성암이랑 교모세포종 ITI 1000은 둘 다 임상 이상 완료와 동시에 곧장 상업화가 가능하고요. 둘 다 표준 치료제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또 이거 말고도 또 중간중간에 임상 효능 소식, 그리고 뭐 바람이긴 합니다만 위암 1차 치료제 소식 등도 들려준다면 더 좋겠죠. 이런 바람이 있었으나 오늘은 LB가 전일 대비 2.68% 하락한 38,1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때 애초에 생각을 했었죠. 확실하게 지지되지 않고 살짝 뚱한 캔들이 나오면서 글쎄 좀 특별한 악재 없이 좀 질질질 새지 않을까라고 불길한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런 예감이 현재까지는 맞고 있는데요. 오늘 물량이 출회가 되었고 이제 다시 한번 재정비해 줘야 되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L생 역시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LB랑 거의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재정비해 줘야 되는 단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넥사가 좋았습니다. 탄력 극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글쎄 LB 주주님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포트를 꽤 분산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LB, L생, 넥사, LJ 이제 또는 엘파까지 이렇게 포트를 구성하신 분들이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예전에 제가 셀트리온 설명드릴 때 셀트리온 주주들은 셀트 하시는 분들은 셀트만 하시고 셀키 하시는 분은 셀키만 하시고 셀제 하시는 분은 셀제만 주로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반면에 LB 주주들은 좀 포트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만약 넥사가 없으셨다면 그리고 LB에만 좀 과도하게 포트가 차 있었다면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이 큰 하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모습만 놓고 보면 예전에 이 당시 때, 그러니까 작년 봄이었죠. 작년 봄에 셀제만 이렇게 약 3만원서부터 약 14만원까지 이렇게 급등했던 적이 있었는데,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이 당시 때 셀제만 갔어요. 셀제만 합병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셀제만 가니까 이 당시 때 막 그랬었죠. 막 원래 셀트리온 주주들은 주가 좀 안 가면 서대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서대지 도대체 셀제만 키운다, 합병하면서 자기 이익 극대화하기 위해서 막 이런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물론 이 다음에 이제 셀트, 셀케, 셀제가 마지막엔 다 한번 같이 가긴 갔습니다. 다 같이 좋았던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현재 LB그룹의 모습이 이 당시 때 셀제만 좀 갔던 그 당시 때랑 비슷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글쎄요, 넥사는 짧은 구간으로만 보시면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상승 탄력이,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내일 정도까지가 극대화되는 단계로는 보여집니다. 그렇게는 보여지는데, 글쎄 개인적으로는 글쎄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 결론은 일단 이 정고점을 돌파해야지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직전 고점 돌파가 상당히 중요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LB 관련주만 보셔도 마찬가지인데, LB만 놓고 보셔도 이게 이제 무중이 됐으니까 이제 67,000원이에요. 직전 고점이 2018년도 때 이 가격이 직전 고점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물론 이제 6.27 사태도 맞고 이 당시 때 또 보시면 바로 직전 고점에 지금 걸려 있잖아요.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해야지가 더 의미 있는 구간에 들어요. 더 탄력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구간이거든요. L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L생도 보시면 이 당시 아까 똑같습니다. 2018년 직전 고점이 약 11,000원대, 12,000원대로 보여지는데, 요거를 이제 정확히는 이때인데 얘는 좀 차트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급등을 한 다음에 살짝 가격 기간 조정 주고 장악 패턴이 나와줬어요. 이 당시 때 갭으로 장악 패턴이 나오면서 이 당시 때 상한가에 안착을 못하고 밀렸어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런 패턴이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매우 직전 고점 돌파하고 더 탄력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비단 얘네뿐만 아니라 뭐 작년에 잘 나갔던 시즌을 보셔도 마찬가지고요.
시젠 같은 경우도 원래 직전 고점이 여기 4만 원대였네요. 근데 작년에 나름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 직전 고점을 돌파를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됐어요. 물론 뭐 이런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은 약 30만 원까지 갔죠. 그래서 직전 고점 돌파가 훨씬 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급등 종목이 나오려면 이런 패턴을 보여요. 간단하게만 신풍도 보셔도 요게 12,500원이 직전 고점이었는데 요거 이제 돌파를 해야지 진짜 의미 있는 구간에 들어서는 거거든요. 얘 같은 경우도 참 많이 흔들어댔습니다. 이 당시 때 보면은 엄청 많이 흔들었는데 이렇게 엄청 흔들고 바로 직전 고점 돌파를 하니까 이제서야 제대로 된 시작이 나왔어요. 물론 그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굴곡은 있었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직전 고점 돌파가 좀 더 의미 있지 않나.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여타 좀 전에 보셨던 종목처럼 흔들림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의미는 바로 여기 15,000 라인 돌파가 더 의미 있는 구간이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 고점을 돌파를 할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비단 넥사뿐만 아니라 LB도 마찬가지고요. LB도 직전 고점 돌파가 사실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생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직전 고점 돌파가 좀 더 의미 있는 여기 22,000원대를 돌파를 하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여기 직전 고점을 돌파해야 신고가 나오면서 좀 더 탄력적으로 훨씬 더 의미 있는 구간에 진입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려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올 2분기에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해야 하는 일들을 하나씩 해간다면 무리 없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넥사는 이런 뉴스를 보내줬습니다. 근데 뉴스 내용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 결과에 따라서 조건부 긴급 승인 신청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바이오주들은 일단 일정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넥사의 특히 나노코박스의 일정을 보시면 4월 6일 날 임상 이상 2차 최종 투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데이터를 취합한 다음에 4월 말에 신속 승인 신청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5월 초에 신속 승인이 허가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다 예측치고요, 일단. 그리고 5월 중순에 임상 3상이 개시가 예정인데요. 어찌되었건 바이오주들은 이렇게 일정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넥사가 나노젠에 지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나노젠의 호남 회장도 넥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3월 달에 나온 뉴스를 보시면 넥사가 나노젠 주식을 이만큼 취득을 해서 소유 주식 수는 이만큼으로 지분 비율은 약 10%가 안 되네요. 그리고 이 역시 2019년 11월에 나온 뉴스이긴 한데요. 호난 회장이 약 1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참여를 했죠. 넥사에. 그래서 호난 회장이 넥사 지분을 이만큼 확보해서 2대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노젠이 나노코박스가 출시가 된다면 넥사가 지분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종원 대표가 취임을 했지요. 원래 엘파 대표였는데 이제 넥사 대표로 취임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요 김종원 대표 취임권에 대해서는 설명을 몇 차례 드렸어요. 넥사 대표가 된과 동시에 단디바이오 박영민 대표랑 김종원 대표랑 각자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건 단디바이오 얘기예요. 단디바이오의 박영민 대표 그리고 김종원 대표가 각자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때 했던 말이 목적이 단디바이오에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다 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올해 단디바이오의 대표적 파이프라인 폐혈증 치료제 임상 일상 진입 요것도 기대가 됩니다. 단디바이오는. 그리고 최근에 나노코박스가 시장의 주목을 끌면서 단디바이오의 대표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있죠. 폐혈증 치료제를 비롯해서 면역 억제 약물 전달 플랫폼 그리고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이 인플루엔자가 중요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셀티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계속해서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빨리 치료제를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였고 나노젠 역시 인플루엔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거고 단디바이오도 요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요렇게 해가지고 이런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여기 단디바이오의 대표 파이프라인인 요 면역 증강제가 나노코박스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여기 특히 넥사 주주분들 특히 단디바이오의 주주분들이 그런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김종원 대표를 단디바이오의 각자
적자 대표에 선임을 해서 HBS 시스템 활성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2019년도에 나온 뉴스를 보시면 면역 증강제 그리고 면역 억제 인자 타켓 약물 전달 플랫폼이 이미 나노젠이 개발 중인 면역 항암제와 협업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단디바이오는 나노젠과 함께 면역 증강제 그리고 여보이 복제약 공동 임상을 시작으로 이렇게 폐혈증, 고위험성 인플루엔자, 간염 치료제 이렇게 이미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이후에는 뉴스가 나온 건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면역 증강제가 나노코박스에 들어갔으니까 더 효능이 좋은 것 아니냐라는 일단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나노젠에서 임상 3상은 좀 전에도 임상 3상 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임상 3상은 해외 파트너랑 같이 할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나노코박스는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 비율이 최대 200에서 500배까지 이른다고 하고 있고 또 나노젠에서 기술 이전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 또 큰 장점이긴 하죠. 또 저렴도 하죠. 그래서 만약 한국에서도 지금 현재 백신을 원하고 있는데 임상을 한다면 넥사가 되지 않을까. 또 게다가 나노코박스가 효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판권은 넥사가 가져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현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또 보시면 이건 이제 예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뉴스인데 원래는 나노젠이 2019년도에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2019년 국내 코스닥 시장을 상장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 시 시총 약 1조 원이 될 거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글쎄요 지금은 이런 얘기가 들리지는 않지만 어찌되었건 직상장이건 우회상장이던 결국은 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축축치이긴 하지만 자신의 몸값이 가장 핫할 때 상장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상장을 한다면 가장 핫할 때 지금 이제 좀 있으면은 백신 나오고 그러면 더 핫해지겠죠. 그때 상장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상장이 된다면 분명 넥사한테도 이익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넥사가 잘 아시다시피 이미누믹도 투자를 했습니다. 이미누믹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조만간 ITI 1000 임상 2상이 마무리되고 상용화가 된다면 현재 교모세포 중에서 독점적 시장 지위를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당시 때는 이민우미 역시 주가가 상한가를 치겠죠. 자신의 몸값이 가장 핫할 때겠죠. 그때 또 상장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된다면 넥사가 다시 한번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전고점은 좀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전고점을 돌파해야지 좀 더 의미 있는 구간에 진입하게 되긴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핫한 거는 여기 15,000 라인 돌파가 좀 더 의미 있는 구간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선 결국은 HBS 중심의 핵인 LB가 중심을 잡아줘야 또 넥사 역시 더 빛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2분기는 또 LB가 더 빛을 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4월 첫날이 시작이 되는데 이번 2분기에 좋은 성과를 내서 올 여름에는 우리 주주들이 좀 더 흐뭇하게 LB그룹을 볼 수 있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은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